이뻐하지 말지. 이뻐하다 할게. 하지 마. 안 할게. 안녕하십니까.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획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계획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자고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 제 패친분이 북한이 계획경제에 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생각을 했었죠. 자, 그분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계획경제라는 게 뭘까? 상층에서 명령하면 하부에서 순종하며 생산량을 맞추는 형태를 말하는 걸까? 공장도 토지도 인민이 주인이라 공장 지배인도 47%의 노동자 지지를 받지 못하면 퇴출당하는 사회에서 명령제라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공장 지배인도 47%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퇴출당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북한에서 지배인, 당비서 이런 사람들은 당에서 간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 거죠. 공장에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자들이 선거를 해서 지배인을 선출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가 생기는 것을 국구 경계하며 군에서도 계급은 그냥 명칭일 뿐 명령하고 지시하는 계급이 아니라는 사회에서 명령에 의한 복종이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명령 지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건 인민군의 철칙입니다. 예전에 김일성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관 상급의 명령 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무조건적인 집행 정신은 군사복무의 기본입니다. 북에서 인민군에서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리 명령과 지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 이런 거는 북한인민들이 늘 부르는 구호가 아닙니까? 이분이 계획경제라는 거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해 누리고 살아가는 자본주의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모함하고 악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선전에 불과한 게 아닐까. 도대체 계획경제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어떤 경제 행태를 말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죠. 계획경제는 1917년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한 다음 소련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무엇을. 두 번째는 어떤 생산수단에 의거해서.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 것인가. 이게 세 가지입니다. 계획경제라는 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 밑에 계획적으로 또 그리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계획경제를 실시하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그런 그 직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관을 보고 인민정권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가 실현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계획경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계획경제에서 기본 핵심이 뭐냐? 계획경제에서 핵심은 일원화와 세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는 뭐냐? 생산 기층단위죠. 그걸 보고 계획세포라고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작업반, 그 계획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계획위원회까지
전일적인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명령 지시가 하부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기층 생산 단위인 계획세포, 계획세포의 의견이 중앙에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까지 정확히 전달되는, 이걸 보고 일원화 체계라고 합니다. 그 계획이 일원화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국가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생산 기층 단위인 이 계획세포,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작업반입니다. 작업반을 보고 계획세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1년 생산 계획을 노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우리 작업반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 어떤 생산수단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작업반 인원이 몇 명이고, 원료와 자재는 어느 만큼 보장될 것이며,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작업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반에서 먼저 계획을 토론하는 거죠. 작업반 당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토의하고 그 계획을 당세포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세포총회에서 결정한 계획을 그걸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죠. 공장당위원회는 이제 작업반 직장들에서 올라온 이 인민경제계획, 그 계획을 다 종합을 해서 당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행정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행정에서 그 계획부서에서 인민위원회 계획부에 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인민위원회는 정권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인민위원회에 계획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공업, 농업, 뭐 노동 이런 계획부서들이 다 있죠. 그 계획부서들에서 또 아래단에서 올라온 계획들을 다 종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올리고요. 그럼 도에서 또 다 종합을 해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올리고, 계획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획이 세부화는 뭐냐? 우리 군의 그 인구는 몇 명인데, 노인은 몇 명, 장년은 몇 명, 중장년은 몇 명, 뭐 청년 뭐 다 해서 타산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 타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서 필요되는 각종 소비품들 뭐냐? 뭐 치약부터 시작을 해서 치약, 칫솔, 세수비누, 뭐 팬티, 러닝그, 스프링, 그다음에 난방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되는 것들. 그리고 또 뭐 식량, 뭐 식량 같은 경우에도 뭐 잡곡, 뭐 흰쌀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기름, 간장, 된장 다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되는 소비품량이 어느 만큼 된다. 간장 몇 톤, 그다음에 뭐 된장 몇 톤, 뭐 이렇게 쫙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은 이만큼 필요됩니다. 하고 그걸 이제 올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도에서 도는 또 종합을 해서 또 중앙에 올려보내고, 그럼 국가계획위원회는 앉아서 그걸 다 취합을 하고 그 외에 뭐 인민군, 그다음에 무슨 다른데 뭐 건설장들 그 외에 또 필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다 이제 종합을 해서 국가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획이 세분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경제는 국가가 세운 계획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 정권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산수단이 전인민적 소유, 전 사회적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획경제를 수행하자면 계획이 일원화가 실현돼야 되고 세부화가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획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남한에 와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기 경남대학교 맞죠? 북한전문대학원 거기에 박후건인가요? 그런 교수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그 교수님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고난의 행군. 그 시기에 북한에서는 예산도 잡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더라. 그런데 그런 국가가 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자그마한 성장률이라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는 경제적 기초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그때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그때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DPRK 경제건설과 경제관리 체제의 진화, 이런 제목이 책입니다. 이게 1949년부터 2019년까지 그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한다고 하거나 어쨌든 북한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북한 자체가 계획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형법에도 계획에 대한 형법 조항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27조 인민경제계획규율 위반죄라는 겁니다. 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 정령을 거짓 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 행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형법에 계획을 잘못 세웠을 때,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때, 또 거짓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이 북을 알아가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